이어서 이 소식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만감이 교차했는데. 만감이 교차해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네, 이분이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일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더니 지금 성동까지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또 헛발질을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여기저기 동대문도 갔다 하고. 게다가 윤석열 또 윤어게인 또 외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보러 다녀야 된다는 무슨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욕도 박아주려고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너무 말이 저렴하다. 아니, 막아주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딱 내정을 했다. 네.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보다 이재명 대통령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왜 그런지는 이해는 못합니다만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 3가지 정도나.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탕평을 내세우시니까 사실 탕평이 이제 제일 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수 계멸의 시초가 되는구나. 아, 보수 계멸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네. 내부적으로 지금 이분이 딱 됐다고 하니까 그때 3시간 만에 이제 곧바로 제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안에서 나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속내를 밝히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 너 그렇게 거기 가니까 좋냐 이러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좀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보수 계멸 플러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위기 휩쓸려서 그때 내가 미안하다. 이 정도밖에 말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반성을 안 했다. 제대로 절연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를 갈고 있다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분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뭐 어떻게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을 생각해서 네.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경우에 안 됐다고 치면은 그거는 누구 탓일까?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탕평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 망가뜨리지 않았니?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약간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깊이 돌아가지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생각까지 제가 해봤어요. 아니 우리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소식 접한 다음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커피잔 들고 있다 떨어뜨릴 뻔했다 그러던데. 아니, 나는 변호사님 오히려 어땠어요 보니까? 네. 유승민은 안 오나?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유승민은 안 오나? 예. 왜냐면 이해운 하면 우리는 유승민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KDI 그러니까. 후배고 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고 바른정당 만들 때도 같이 갔고 그래서 사실은 뭐 유승민은 안 오겠죠. 안 오겠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아, 유승민은 뭐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유승민도 데리고 오나?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뭐 이분 사실은 예전에는 뭐 강남에서 잘 나갔는데 그동안은 계속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쪽 당에서 물론 이제 뭐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건 맞아요. 맞는데 약간 이제 결이 조금 그 주류 쪽에서 좀 결이 벗어나 있죠. 그리고 어쨌든 뭐 정책 전문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는 중도 확장이에요. 아, 중도 확장이다. 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우리는 약간 중도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예전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마침 기회가 온 게 저쪽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비었어요. 가운데 땅 따먹기. 가운데 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근데 거기 언론 보도하는 거는 이렇게 인사나 정책이 제일 좋은데 사실 정책은 그렇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잘.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네. 않아요. 근데 인사는 확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농림부 장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임팩트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먹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중도의 이 빈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제 놀랬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존재하는데 다음 달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되는 거고 그 기획예산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이분이 임명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저는 뭐 KDR 출신이고 경제 쪽에 전공을 하셨으니까
일을 뭐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뒷말이 틀린데. 왜냐하면 네. 저 경제적인 그런 능력은 일단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조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워낙 예운 내정자가 비판도 많이 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확장 재정 그 기조인데 예운 내정자의 그 과거 발언들을 보면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매치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지만 그보다는 아까 중도 확장이라고 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어떤 품격 있는 단어보다는 약간 EJ? 이재이다. 똑같네. 이제. 지금 나랑 똑같은 얘기 호수 개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EJ 전법을 좀 쓰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진짜 노영희 변호사님 말에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확실하게 내가 이 이해운 내정자를 신임을 해가지고 내가 장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기용하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어디서 제가 했냐면 오늘 이해운 내정자 출근하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경제 전문 용어 막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대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해운 내정자가 옛날에 윤석열 윤호개인도 외쳤고 내란도 옹호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실한 입장 변명. 첫 일성을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흐지부지했댔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거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건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학위 여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결국은 이제 정치와 정책은 다르잖아요. 이분은 이제 정책 뭐 경제 전문가일 수 있지만 정치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은 뭐 진영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걸 할 때는 분명히 자기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도 메시지 낸 걸 봤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약간 뭐 옛날에 뭐 그냥 당에서 시키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갔다 한 온 말인데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네. 그러기에는 너무 세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뭐 이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청문회에서 양쪽으로 깨질 수 있거든요. 정치는 이쪽에서 깨지고 이쪽에서 또 깨지고 양쪽에서 깨져서 곤란해질 수 있어서 어쨌든 하기로 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한테 확실하게 소구를 받아야 해명을 해야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도 그래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제명시킨 게 이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보수 개멸이라는 말에 동의하는 게 어제 국민의힘의 긴급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했는데 국민의힘 기획조정부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했다고 밝혔다는데 전 요 얘기 듣고 본인들도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아나운스를 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생각보다는 되게 온건하고 되게 미온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이혜원한테 앞으로 더 잘해줄 것도 없는데 잘 먹고 가라 이제 이런 솔직히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냥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하나를 얘한테 넘겨준 그런 느낌? 약간 좀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아주 제명해지면서 입으로는 거칠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아니 근데 말하면 저는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중진 의원과 통화한 거를 따옴표로 뽑아가지고 맨 앞에 썼던데 이 말이 좀 재밌었는데 전화이터 이혜훈이라는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알려줬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걸 들은 중진 의원이 뭐라고 답했냐면 동명이인 아닌가? 그 이혜훈이 맞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여러 언론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 그 이수일과 신준의 대사 한마디가 생각났다. 이런 워딩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당혹스럽다는 얘기잖아요. 당혹스럽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글쎄요. 그게 뭐 당혹스럽다는 얘기예요? 나 부럽다로 들리는데. 그래서 나이 아니 근데 다이아몬드 반응이 얘기 나오면 뭐 한동훈 나도 조잉! 뭐 나도 이러면서. 저기 나는 왜 안 그런가? 주는 거야 이러는 어. 거지. 사실은 지금 뭐 좀 해수부 장관 얘기도 나와요. 좀 그러니까 부산에 네. 있는 스몰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어찌 보면 부산 해수부도 이전에 갔고 거기에서 또 어찌 보면 대부분의 해수부 장관은 부산 쪽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전재수였는데 그렇죠. 지금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에서 찾으면 국민의힘밖에 없어. 국회의원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뭐 우습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보면 계속 동진 정책 생각하고 또 약간 동진 그러니까 정책? 동진 정책. 네. 민주당이 좀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는 저는 근데 또 약간 자신감이라고 또 봐요.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막 뭐 재정 정책 나왔는데 이거 안 돼 막 할질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뭐 대통령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죠. 이분이 개인적으로 온다고 해서 난 소신이 확장 정책 안 돼, 뭐 기본소득 안 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 한 명 있지만 밑에 실국장도 쫙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아주 중요한 부서죠. 새로 생기는 부서고 있지만 뭐 해수부든 아니면 지금 보훈부, 농림부도 있고 지금 이 부서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내주고 그런 게 좀 우리 또 지방선거도 앞서고 있고 또 어쨌든 보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질이 멸렬하고 중심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또 좋은 기회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실 대선 캠페인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점점 더 우클릭함으로써 빈 공간이 된 중도 보수라는 것들을 뭔가 인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져오는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청문회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해운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벼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뭐 윤호개인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을 국힘의원들이 하면 할수록 국힘은 더 고립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내란 그 질문을 장당이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질문을 과연 국힘의원들이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좀 참 저기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를 끄는 요인인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해운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지명을 한 게 아니고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의장 장관급 자리인 건데 김성식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파격적인 게요. 그 김성식만 그런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몇 명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그 대단한 이 철학 내지는 이 지략 이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해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몇 개 있어서 제가 그냥 그러다 약간 좀 보니까, 말을 하는 네. 것일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가셔가지고 일 잘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지지해줬던 이쪽에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저쪽에 그렇게 오히려 너를 욕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막 대인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숨어있는 여러 가지 뜻이 더 많았을 거라고 좀 보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 코멘트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때 한번 뭐 미국에 뭘로 보내니 마내니 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또 그게 한번 약간 또 스무스하게 그냥 무산된 적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진 않겠지만은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뜻을 가지고 뭔가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김종인 듭니다. 전 위원장 되게 호평하던데요. 일본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돼 있다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출생부터 이렇게 이력들을 보니까 출생부터 이분도 이제 부산고를 부산, 졸업하신 맞아요. 부산 출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렇죠. 분인 거고 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마산 제일역으로 졸업하셨는데 태어난 곳은 부산인 것으로 부산 나타나는데 출생.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아마도 이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같은 것들을 일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부 지역 충청도하고 그다음에 부산 여기가 항상 어찌 보면 캐스팅 보드라기보다는 뜨겁거든요. 사실은 부산 경남이 제일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할 때도 다 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대전 충청도 만약에 이것도 약간 그 노선으로 보는데 저는 그게 꼭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나마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뭔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선이라든지 선거 앞두지 않으면 뭘 안 해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근데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선거를 앞두면 어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라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돈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막 퍼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뭐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하거나 이건다고 해서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죠. 뭔가 변화를 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옆에 마을인데 여기가 충청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거 말 하나 경계로 투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선거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로 이웃인데도 그러니까 바로 옆집인데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경계 이 경계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지은 건데 그런 걸 자꾸 나는 흔드는 거는 뭐 좋다고 봐요. 그리고 굳이 따져보면 김성식 전 의원도 그렇고 이해훈 전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한나라당이란 굴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보수 개혁을 해보겠다고 한 번 정도는 그 정당의 그런 울타리를 나와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철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어떤 명확하게 이념이라든가 노선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원칙 하나는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도 보수 확장이라든가 실용, 탕평 요거는 네.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 내가 평을 들어봤더니 이해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된 거 플러스 뭐 다른 사람 된 거에 대해서도 댓글에 이상하다는 얘기도 많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저도 생각보다 그런 걸 꽤 많아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쪽 사람들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전혀 택도 아닌 뭐 극우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기본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사고가 좀 유연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에 포진을 시키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만 하다가 보면은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써달라. 신경감을 해야 이런 된다. 얘기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은 워낙 정치적인 색깔이 워낙 분명하고 이러는데 김성식 의원 전 의원 이분은 민주당에도 굉장히 친한 분들 많아요. 맞아요. 예, 네. 국민의당도 물론 가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시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약간 중도 보수, 중도 합리적 보호 틀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저 주변 사람들도 보면 그러니까 김성식은 괜찮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도 좀 아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이분이 오히려 좀 이제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기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을 편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나 예산은 보수가 우리가 잘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좌파한테는 나라 곳간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레토릭처럼 하는데 그런 주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하지 않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을 뽑아다가 진영에 데려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효과가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했을 경우에. 아 그렇죠. 예. 잘했을 경우에 잘할 수 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 어떻게 하는 것 자체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눈치를 보거든요. 아 내가 옛날에 이 정부 있었으니까 내가 혹시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장급은 상관없는데 국장 실장급 정도 가면 눈치를 봐요. 내가 네. 옛날에 이걸 했는데 근데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쓰고 이러면 내 일만 잘하면 되겠네. 요번에 우리 그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일만 잘하면 된다. 어느 쪽이 상관없이.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 한 명 남겨놓은 것도 그런 시그널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능력 성과로 입증하면 된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일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몇 달 해보고 네. 일을 해보면 알아요. 금방 나오거든요.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머리가 있어서 일단 업무 파악도 빠르고 뭔가를 집행할 때도 빨라요.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성과를 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한테도 시그널이 되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나 도지사 할 때도 보면 공무원들을 잘 자기 추진하는데 잘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잘 만들고 잘하게 만들고 그 동력을 잘 발구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상대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저는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중요한 함정인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바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해훈을 데려다가 뭘 시켜서 일을 잘했다고 씁시다. 그럼 잘한다는 것의 평가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에 맞춰가지고 잘 보필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게 만드는 거일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핵심은 바로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에 따라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근데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측에서는 전부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아까 민덕기 평론가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해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사람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되겠어? 보수가 결국 가더니 저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전부 다 부정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일하는 애를 너로 시켜줄게. 그럼 니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반대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방법, 일을 시키는 방법이고 보수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함정에 빠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런 인사의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네.